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쳐가는 소리에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말없이 떨렸다. 목덜미부터 어깨까지 잔뜩 뻐근했으며 무거운 머리를 겨우 돌려 주변을 살피자 낯선 풍경이 시야를 채웠다. 파도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고 창밖엔 바다가 보였다. 그는 창문을 약간 내리고 손을 뻗어 시동이 꺼진 차량 안의 공기를 확인했다. 어젯밤 친구 성우와 늦게까지 마신 술이 몸 안을 짓누르듯 느리게 퍼지고 있었다. 민재는 몸을 일으키려다 흠칫 놀랐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디지?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쉰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마음속 불안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완전히 돌린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자의 옆모습이 드러났다. 윤정이었다. 성우의 아내이자 어제 분명히 술자리엔 없었던 그녀.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다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일어났네. 많이 취했더라.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시선은 거울 밖으로 미끄러졌다. 성우는 먼저 택시 타고 갔어. 넌 혼자 쓰러져 있었고 그냥 내가 데려다 준 거야.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었지만 민재의 가슴 어딘가는 석연치 않은 울림이 번지고 있었다. 근데 바다야? 응. 그냥 좀 숨 막혀서 드라이브나 하자 싶었어.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말끝이 흐려졌고 목덜미를 문지르듯 살짝 손을 올리는 동작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와 단둘이, 그것도 이런 한적한 바닷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재에게는 도저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너 걱정될까봐 데려다 주려다. 그냥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당조하듯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에 민재는 더 큰 의심을 품게 됐다. 창밖의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었고 차량 내부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재는 운전석 옆 컵홀더에 놓인 캔커피 2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아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그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확인했다. 눈빛에 남아있던 혼란이 거쳤는지, 목에 난 자국 같은 찝찝한 감정이 사라졌는지, 스스로 진단하지 않고는 일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정의 말에 자신을 미치려 했었지만 기억의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숨결과 시선, 멈춰있던 순간들이 꿈처럼 남아 민재의 마음을 반복해서 흔들어댔다. 회사 근처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건물 모퉁이 그 그림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짧게 묶은 머리,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유리창을 비추며 무심한 듯 머리를 넘기고 있던 사람. 윤정이었다. 설마.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돌렸지만 오빠.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가까웠고 전날 꿈속에서 들었던 그 억양과 똑같이 낮고 조용했다. 여긴 왜 근처에 친구 만나러 왔어. 우연히 본 거야. 눈을 피하며 내뱉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질 여유도 없이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져서 걷다 다시 다가왔다. 그날 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별일 아니라며 민재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가슴속은 그 말과 달리 아직도 어딘가에 발이 묶여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성우에게 전화가 왔다. 야, 요즘 윤정 좀 이상하지 않냐? 응. 집에 자주 안 들어와. 말도 거의 없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왜 나한테 그걸 묻는데? 내가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봤다며. 그때도 그냥 말없이 나가 있던 거였거든. 민재는 휴대폰을 껐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선 안 됐다. 윤정이 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모든 건 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표정도 말도 아닌 그 침묵의 공기였다.
그건 여전히 민재의 주변을 조용히 감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안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놓인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은 따뜻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닿진 않았다. 집 안은 적막했다. 윤정이 말없이 조명을 끄고 촛불을 켠 순간부터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천천히 흘렀고 민재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 공간은 실수하기 딱 좋은 분위기라는 걸. 술 마실래? 윤정은 부엌 쪽에서 와인을 꺼내며 물었다. 괜찮아. 운전해야지. 민재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차는 내일 성우가 회사에 데려다 줄 거야. 말끝에 살짝 얹힌 그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무겁게 다가왔지만 윤정은 그저 평온했다. 그녀는 와인을 따라두고 민재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이런 시간 오랜만이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뭐가? 민재는 무심히 물컵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무 의무도 설명도 시선도 없는 밤. 그녀의 말이 끝날 무렵 민재는 고개를 돌렸고 불빛 아래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촛불의 잔잔한 떨림이 거울처럼 그 눈동자 속에 들어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우는 오늘 출장이지. 민재가 말했다. 윤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새벽까지 회의 있다고 했어. 아마 내일 아침이나 돼야 돌아오겠지.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은 뒤 민재 쪽으로 몸을 살짝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아주 말없이 그의 무릎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손끝이 닿자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뻣뻣하게 굳었다. 그러나 멈추진 않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확실하게 보여줄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재의 입술에 가볍지 않은 키스를 건넸다. 그것은 스치는 것도 실수로 미끄러진 것도 아닌 명확한 목적과 선택이 담긴 일방적이지 않은 접촉이었다. 민재는 처음엔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따라 움직이며 방향을 잡았고 두 번째 입맞춤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었고 망설임은 훨씬 적었다. 그가 말없이 눈을 감았을 때 모든 소리는 멀어졌고 촛불 너머의 그림자들만 커져가고 있었다. 지금은 친구도 아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녀의 말은 민재의 망설임을 두드렸고 도망치듯 쌓아 올렸던 마지막 윤리적 울타리를 넘어가게 만들었다. 민재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꺼트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대로 머물렀다. 그녀의 입술은 다시 민재의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그의 등은 소파에 천천히 밀려 들어갔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민재의 시선은 천장 너머 어딘가를 가리켰고 윤정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숨을 낮게 흘리며 말했다. 난 지금 내가 필요해. 윤정아, 이건 알아. 말하지 마. 우리 그냥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죄책감과 본능 사이 정확히 중앙을 찌르고 있었고 민재는 더는 저항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는 이 밤엔 껍질이었고 누군가의 친구라는 울타리는 무너진 채로 촛불 속에 그림자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출근길에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오전,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는 그 공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 사이엔 단 한 밤뿐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이 무너졌다는 걸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선 한순간의 실수라며 덧칠을 해보았지만 감각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입술의 압력, 손끝의 떨림, 눈을 감았을 때 들렸던 숨소리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윤정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녀도 아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그도 그런 시간을 원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잠깐 얼굴만 보자.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 건 오후 5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응이라고 답했다. 다시 만나면 뭐라도 정리되겠지. 혹은 그녀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겠지. 그는 그렇게 기대했지만 또다시 생각이 짧았다는 걸 곧 깨닫게 된다.
카페 구석 윤정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창가 너머로 햇살이 그녀의 눈두덩에 맺힌 피로를 비추었고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삼켰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진 않았을 텐데. 그녀는 먼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부서진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괜찮아. 민재는 짧게 말했다. 그날 아니, 어젯밤. 난 그냥 너무 외로웠어. 성우는 요즘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아. 뭐랄까, 그냥 투명인간 같아. 근데 넌 그날 나를 보고 놀라줬잖아. 그런 눈빛 진짜 오랜만이었어. 민재는 말을 잇지 않았다. 사실 뭐라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가 하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 같아서였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기분, 무관심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싶은 갈망. 그건 아마 자신도 느꼈던 감정이었다.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내렸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다정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지 않아.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였다.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은 거기에 함께했지만 누가 더 나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다. 그날 밤 꿈도 안 꿨어. 그래서 더 무섭더라.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진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서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걸까? 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침묵에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갈게. 얼굴만 보고 싶었어. 괜히 너무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말하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그리고 잊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감정이 가슴 안에서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다. 민재는 조수석 창 밖으로 흐르는 불빛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조용히 밀어냈다. 퇴근 후 마주친 윤정의 표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무너지지도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은 오히려 평온한 얼굴이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민재는 감히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창한 설명 없이 그를 데려갔고 그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목적지가 어딘지 묻지 않은 건 묻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9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동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윤정은 익숙한 듯 카드를 내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민재는 그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한 번쯤 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을 닫은 순간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좁은 공간 안에 단둘이 섰을 때 민재는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다. 윤정은 그를 보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옆 얼굴만 바라보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언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숨결도 조금씩 조용해졌고 문이 열릴 즈음에는 거의 침묵과도 같았다. 객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자 벽 쪽 조명이 은은하게 방 안을 채웠다. 윤정은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걸치고 민재를 향해 몸을 돌리며 긴 숨을 들이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은 요청이라기보다 허락이었고 동시에 유예된 감정의 마감기한 같았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빛도 거절하려는 흔적도 더 이상 그 안에는 없었다. 죄책감과 욕망, 윤리와 충동이 뒤엉킨 채 서로를 밀어냈고 지금 남은 건 단 하나, 지금이라는 순간뿐이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발끝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민재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다.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짧은 속삭임이 민재의 귓가를 적시고 나서
그는 조심스레 팔을 그녀의 허리에 얹었다. 손끝이 닿자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윤정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입맞춤은 아주 천천히 시작됐다. 마치 처음처럼 혹은 마지막처럼. 그것은 절제된 동작이 아니었고 급작스러운 충동도 아니었다. 오래 참고 오래 억눌러 왔던 감정의 틈새를 조용히 열어젖히는 행위였으며 민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은 어제보다 뜨거웠고 숨결은 훨씬 깊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천천히 머물렀다. 옷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 두 사람의 체온만이 점점 겹쳐졌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고 윤정은 그의 품 안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가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댄 순간 모든 이성은 멀어졌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고 민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은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조용히 끌어당겼다. 촉감은 생생했고 호흡은 뜨거웠다.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 어떤 현실도 끼어들지 못했다. 방 안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불이 꺼진 밤을 향해 침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한 번 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윤정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밤 이후 사흘 만이었다. 민재는 처음엔 일부러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선을 넘어버린 후 그녀의 이름을 휴대폰에서 보는 것조차 두려웠고 무서웠고 동시에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깐 볼 수 있어 라는 말 한 줄로 그의 조심스러운 거리 두 길을 무너뜨렸다. 카페 창가 쪽 그녀는 검은 니트를 입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 묻어있는 피로는 뚜렷했고 눈 밑에는 살짝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는 괜히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바쁜데 미안해. 근데 그냥 누구랑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뜸을 들였다. 민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결국 먼저 물었다. 성우는 요즘 어때? 윤정은 웃지 않았다.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등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힘들어. 진짜 많이 돈이 너무 안 돌아서.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너한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카드값도 연체됐어. 계속 마이너스야. 성우가 그런 말은 안 하던데.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자존심 세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친구한텐 절대 말 못해. 근데 나 솔직히 무서워. 전기 끊기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눈을 내리깔았다. 자신이 그 집을 망친 건 아닐까.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자신이 무너뜨린 것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퍼졌다. 그래서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가 그렇게 말하자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말뿐이면 나도 이렇게 안 불렀겠지.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다가 결국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정말 조금만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돼. 다 갚을게. 얼마나 필요한데? 500. 그 수치를 듣는 순간 민재의 표정은 잠시 굳었지만 곧 풀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성우도 알아선 안 돼. 자기 힘으로 해내고 싶어 하니까. 부탁이야. 너랑 나 사이에만 있는 걸로 해줘.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돈을 원한 건지 자신이 주고 싶었던 건지조차 헷갈렸다. 그저 그녀가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다. 그리고 조금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었다. 그날 밤을 잊지 못한 죄책감과 미련과 복잡한 감정들을 이 한 번의 지출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건 싸게 치른 대가라고 느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고 그녀의 계좌로 이체를 시작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익숙하게 민재의 거실로 들어섰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두어 가지 간단한 안주가 들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방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와인잔을 꺼내며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올 거야? 윤정은 대답 대신 와인을 따라 그의 잔을 밀어주며 앉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가 조용히 공간을 감쌌고 민재는 말끝을 흐리며 와인을 들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둘 사이에 침묵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요즘은 여기가 더 편해. 윤정이 낮게 말했다. 성우랑은 거의 말도 안 해. 같은 집에 있어도 방도 따로 써. 그냥 혼자 사는 기분이야.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둘은 잔을 기울이며 시간에 기대듯 앉아 있었고 윤정은 조금씩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다리를 포개 앉으며 그와의 거리를 줄였고 술에 조금 취한 듯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민재는 눈을 감았다. 윤정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고 그 작은 접촉이 주는 전율이 온몸을 지나쳤다. 민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로 이끌며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나 계속 생각났어. 너도 그렇지? 그 말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은 짧아지고 있었다. 윤정은 그를 마주보며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닿기 전 그녀는 속삭였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입술이 맞닿았고 민재는 이번에도 밀지 않았다. 윤정은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타든 몸을 틀며 입술을 깊게 포개왔고 그 순간 민재의 손이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그를 안은 채 속삭였다. 성우는 몰라. 알 일도 없고 알려서도 안 돼. 민재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더 끌어안았고 호흡은 빠르게 섞여갔다. 윤정이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다. 오늘만 내가 나한테 져줘.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 시트는 서서히 구겨지고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이 천천히 겹쳐졌고 민재는 더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민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젠 되돌릴 수 없겠지. 성우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윤정이 민재의 집에 처음으로 자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었다. 단순한 안부 문자 한 줄.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민재는 일부러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고 동시에 어떤 말도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윤정이 두고 간 헤어핀을 손에 쥐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는 전보다 자주 민재의 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이었고 그 다음은 매일이었다. 민재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자연스럽게 맞이했고 윤정도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소파에 기대 TV를 보거나 물을 마셨다. 성우랑은 진짜 끝인가 봐. 아예 대화도 안 해. 민재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고 싶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며 쏟아내던 말을 이어갔다. 언젠가부터는 집에 같이 있어도 안 보이더라. 마주치면 그냥 문 닫고 밥도 따로 먹고 그렇게 된 지 오래야.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친 눈빛을 보면 그것이 꼭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자신이 그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왔다는 자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성우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었고 민재는 그 침묵이 어쩌면 무언의 비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연락이 뜸해진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요즘 너 좀 이상해. 윤정이 말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눈피하지 않았잖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란스러워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부담이면 말해. 다시는 안 올게. 그런 말 아니잖아. 윤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민재는 그 미소가 자신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어느새 집에 자신의 슬리퍼를 두고 다니기 시작했고 냉장고 안엔 윤정이 사다 놓은 요거트와 과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의 집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윤정의 흔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선을 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 죄책감이 무뎌져 가는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는 원래 타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를 자처하는 행동이었고, 설령 뭔가를 보게 되더라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날 윤정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화면을 밝히며 울렸다. 민수 지인이라는 낯선 이름. 민재는 그 이름이 성우와도 그녀가 언급한 어떤 인물과도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챘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마치 의식도 없이 핸드폰을 들었고 습관처럼 푸는 비밀번호는 윤정이 예전 자주 쓰던 번호 그대로였다. 문자엔 짧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봐.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은 최근 걸려온 모든 번호가 지워져 있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윤정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감싼 채 민재를 향해 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며 조용히 물었다. 이 번호 누구야? 윤정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그냥 지인이야.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가끔 연락 와. 별일 아니야. 근데 왜 통화 기록은 다 지워졌어? 그녀는 머리를 비비며 민재 쪽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습관이 있어. 괜히 남겨놓으면 오해 생기잖아. 남편이 오해해. 그 말에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그걸 내가 캐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윤정이 다시 안기길 기다렸고 윤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손은 그를 감싸 안았고 민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여자는 내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걸까? 민재는 더는 혼자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느꼈다. 윤정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은 날로 커져갔고 의심은 마음 한켠에서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그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요즘 어떤 여자와 관계가 얽혀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일단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민재는 약간 머뭇거리다 말했다. 윤정이요. 성은 정윤정. 그 순간 변호사의 눈썹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마치 낯익은 이름을 들은 듯한 반응이었다. 민재는 그 표정을 보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요? 그 이름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변호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손을 모았다. 정윤정 씨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비슷한 상담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었죠? 비슷한 구조였어요. 남자 쪽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녀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웠죠. 그런데 결국요? 결국 그녀는 남편과 공모해 일정한 시점에서 그 남성을 고립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고립시키고 그 다음은 금전입니다. 민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는 기분을 느꼈다. 첫날 바닷가에서 그녀의 웃음, 반복되던 방문, 자연스러워지던 침묵, 그리고 수백만 원의 송금.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단 말인가요? 네. 물론 아직 이건 정황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혹시라도 통장 기록이나 메시지, 녹취록 같은 게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진실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다시 조용히 덧붙였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녀, 그땐 다른 남자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마치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처럼 머릿속이 무겁게 울려왔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했고 민재는 약속된 시각에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서류 몇 장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엔 거래, 내역을 출력한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건 지난 몇 달간 정윤정 씨와의 계좌 거래 흐름입니다. 송금 내역, 인출 패턴, 그리고 민재 씨 명의로 개설된 새 통장과 그 대출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재는 문서 위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낯익은 금액들이 낯선 경로를 따라 빠져나간 흔적들이 숫자와 그래프의 형태로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사는 다음으로 통화 내역을 꺼냈다. 여긴 더 흥미롭습니다. 성우 씨의 번호와 정윤정 씨의 통화 패턴을 확인해 본 결과 민재 씨와 만남을 시작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특히 민재 씨와의 중요한 사건 직후마다 긴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둘이 짜고 접근했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성우 씨가 중심이었고 윤정 씨는 감정적 연계 수단이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간단했어요. 민재 씨가 상속받은 자산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그를 흔들 수 있을 만큼 감정적 연결을 만든 뒤 자금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 민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문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종이가 가볍게 구겨졌다. 이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따뜻했던 밤들, 잠든 윤정의 숨소리, 무심히 건넸던 말들, 모두가 연극이었다는 건가. 처음부터 당신 돈이 목표였어요. 감정은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난 완전히 노란한 건가요?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하신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상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다. 윤정의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을 꺼버렸다. 어떤 말도, 어떤 항의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모든 것이 부서진 듯한 공허함 속에서 민재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민재는 사무실 나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앉아 각종 금전 흐름을 재정리했고 그는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모든 통장을 일괄 정지시켰다. 자동이체도 끊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도 폐쇄 신청을 넣었다. 모든 조치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처리됐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민재는 조용히 출근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과 다르게 말라 있었다. 윤정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몇 시간 뒤에야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왜 오늘은 아무 말도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정리했고 그중 일부는 윤정이 자신의 명의로 받은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심지어 집에 두고 간 영수증까지 포함돼 있었다. 오후 늦게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평소보다 한층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요즘 왜 연락이 없냐? 바쁜 거야? 얼굴 좀 보자. 윤정이도 너 요즘 이상하다고 하던데.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바빴지. 나중에 보자. 말은 간단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다. 민재는 이제 단 한 걸음도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에게 준 신뢰, 그 안에 포함된 돈, 시간, 감정 모든 것을 하나씩 회수하겠다는 결심이 뼛속까지 내려앉고 있었다. 밤늦게 윤정은 집 앞까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문 좀 열어봐. 뭐가 문제야? 나한테 말이라도 해.
민재는 조용히 안쪽에서 불을 껐고 현관 앞 불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녀가 사라진 그 순간 민재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자. 민재는 일부러 그녀와 마주칠 일 없는 곳만 골라다녔다. 모든 연락은 차단했고 그가 일하는 공간, 머무는 시간, 걷는 길까지도 바꾸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를 찾아냈다.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카페, 민재가 종종 혼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윤정이 먼저 와 있었다. 여기서 너 기다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녀의 말에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자리를 피하려고도 했지만 이상하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윤정은 먼저 차를 한 잔 시켰고 민재에게도 익숙한 블랙커피 한 잔을 밀어줬다. 나 오늘 울지 않을 거야. 눈물로는 내 마음 못 움직인다는 거 이미 알아. 민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 어딘가 익숙한 커피향, 그리고 윤정의 낮은 숨소리가 그 틈을 채웠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뭐라도 묻지 않아? 다 알고 있어. 이제 들을 필요 없어. 윤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다. 대신 담담하고 뻔뻔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올렸다. 그래, 맞아. 계획했어. 성우랑 너한테 접근한 거, 감정 만들려고 했던 거, 돈 받으려고 했던 거 전부 다 계산된 거였어. 민재는 그 말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앞에 놓인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기만 했다. 근데 말이야, 너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나는 그게 다 계산이었는데도 진짜로 너한테 빠졌어. 널 안고 있을 때 거짓말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래서 더 끔찍하더라. 그제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윤정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게 너한테 더 잔인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윤정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넌 날 기억하겠지. 그게 벌이야. 문이 닫히며 바람이 찬 기운을 안고 들이쳤다. 민재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마음속에서 그녀를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무거웠고 민재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무심코 던져뒀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화면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성우.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재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숨소리만 가만히 들려왔다. 민재야, 듣고 있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의 성우는 조금 흐트러진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한테 느낀 배신감 상상도 안 간다.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우리 살아야 했어. 그게 이유였어.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유쾌하거나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고 지쳐 있었고 어딘가에서 한참을 숨어 지내다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윤정이 걘 너 좋아했어. 그건 진심이야. 그게 더 문제였던 거지.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너한테로 흘러버렸으니까. 민재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눈을 감았다. 친구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던 그 목소리인데도 지금은 잊을 적이었다. 감정을 고의로 담지 않는 말투,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억제된 억울함. 넌 우리가 너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겠지. 맞아. 그건 부정 안 해. 하지만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진짜 마지막이었다고. 방법이 없었어. 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핸드폰이 차가워졌고 심장은 서서히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너랑 있던 시간 난 가짜였다고는 못하겠어. 너한텐 진짜 미안하다. 윤정이도 말은 안 해도 매일 울더라. 그 말 전하고 싶었어. 그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민재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통화 종료.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과 함께 방 안엔 다시 침묵만이 흘렀다.
민재는 핸드폰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복잡한 감정도, 아픔도, 후회도 아닌 단 하나,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쩌면 진짜 시작이 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민재는 거실에 불을 끄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문 너머 도시는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틀 위에 앉은 조명 하나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었다. 욕실 앞에 서서 거울을 마주한 그는 오래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피로하고 깊이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눈동자였다. 물컵을 집어들고 찬물을 한 모금 삼킨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에서야 알았을까? 답은 없었다. 거울 속 얼굴이 오히려 그를 조용히 비웃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다시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친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을 믿은 거였지.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인 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고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윤정도, 성우도 이제 그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한 밤이었다. 복수의 끝엔 환호도 눈물도 없었고 오직 고요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 고요가 무언가를 다 정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온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윤정의 웃음, 성우의 목소리, 손에 스치던 따뜻했던 손길들, 모두가 한때의 진심처럼 느껴졌던 기억들이었다. 그 기억들이 거짓이었음을, 아니, 감정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지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누굴 미워하는 감정보다 다시는 믿지 못할 것 같다는 게 더 무섭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름뿐이야. 죄처럼 박힌 이름 하나. 그 말과 함께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침대 위엔 깊고 낮은 숨결만이 남았다.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의 기억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쌓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죄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과 우정과 믿음의 잔해들이